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칸입니다. 신인간혁명 제7권 저자는 이케다 시다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170페이지 새싹 이행부터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는 동안 동부총회를 개최할 시각이 되었다. 모두 아쉬웠지만 질문회를 마쳐야 했다. 멤버와 동행한 간부는 급히 해합 장소로 이동했다. 하지만 신이치는 아직 출발할 수 없었다. 미국 창가학회 법인 설립에 대해 야베와 협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회는 일본에서 종교 법인으로 인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에 뿌리내리는 활동을 전개하려면 각 나라에서도 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불법은 본래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설해진 것이고 창가학회 역시 일본만을 위한 종교는 아니다. 신심이라는 근본은 같지만 각 나라의 창가학회를 만들고 회원들은 그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사람들의 행복을 구축해 가야만 한다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야베는 직업상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며 미국 법률에 해박한 전문가들과 교우 관계도 가지고 있었다. 야베 고이치는 신이치에게 미국 창가학회 법인 자격을 취득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 단계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야베는 신이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그가 학회원으로 활동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신이치의 인품에 끌렸던 부분이 컸다. 야베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대해 처음 듣게 된 것은 도다 조세이로부터였다. 1953년 봄, 그는 아내 하나에의 동생인 주조 기요시의 결혼식에서 도다를 처음 만났다. 하나에는 학회에 입회했지만 야베는 신심을 반대했다. 도다가 야베의 잘못된 종교관을 날카롭게 지적하자 그는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듣지 않고 도다에게 화를 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는 고민 끝에 급기야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 야베는 그것을 계기로 신심의 눈을 떴던 것이다. 그리고 도다를 흠모하며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도다가 서거하자 신심할 의욕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도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학회에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윽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베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야베의 처남인 주조 기요시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가기 전 꼭 야마모토 회장을 만나도록 권유했다. 야베는 처남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학회 본부를 방문했다. 신이치는 정중하게 야베를 맞이하며 예의를 다해 응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을 축복했다. 야베는 신이치보다 18살이나 연장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걱정하며 격려해주는 청년 회장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간절히 염원하며 그것을 위해 세계의 불법을 유포하는 신이치의 기계와 장대한 스케일에 매료되었다. 야베의 가슴에는 다시 학회에 나가자는 마음이 솟구쳤다. 인간을 촉발하는 것은 인간이다. 야베는 지금 뉴욕에서 신이치와 대화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자고 굳게 결의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말했다. 그런데 야베 씨, 당신이 총지부의 고문으로 그리고 부인께서는 퀸시 지구의 지구 담당원을 겸하여 지구의 부인부 고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뉴욕 지부를 결성하는 대회인 미국 총지부의 동부총회는 워싱턴과 시카고 멤버도 참석하여 200명 정도의 멤버가 모이게 되었으며 일본 클럽을 빌려 실시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해합 장소에 도착한 것은 동부총회가 이미 시작되고 주조 기요시가 막 뉴욕 지부 결성을 발표했을 무렵이었다.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기쁨으로 달아오른 장내에 신이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큰 환호성이 터졌다.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그대로 계속하세요. 신이치가 재촉하자 주조는 지구 입 간부의 인사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뉴욕 지부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하와이에 이어 미국의 6번째 지부로 6개 지구의 포진을 갖추고 출발하게 되었다. 인사 발표가 끝나자 신이치가 미국 총지부와 뉴욕 지부의 인사를 소개했다. 이것은 하와이에서 결정한 인사인데 이번에 미국 총지부의 총지부장에 마사키 나가야스 씨를
총지부 부임부장에 하루야마 에미코 씨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지부장, 총지부 부임부장이었던 주조 씨와 기요하라 씨는 총지부의 고문으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야베고이치 씨가 총지부의 새로운 고문이 되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하루야마 도미오 씨가 북미부 부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뉴욕 지부 간부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부장에는 북미부 남자부장 겸임으로 하루야마 도미노 씨가, 그리고 지부 부임부장에는 지금까지 워싱턴 지부 부임부장이셨던 유키코 니시노 씨가 취임했습니다. 또 지부 간사에는 스기하라 미스오 씨가, 지부 고문에는 지금까지 워싱턴 지부 고문이었던 로버트 니시노 씨가, 지부 부임부 고문으로는 야베 하나에 씨가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신임 간부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포부를 발표했다. 하루야마 에미코는 남편인 도미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도미오는 야마모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부장과 북미부 남자부장의 사명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도미노의 언동으로 보아 간부로서 모든 사람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에미코는 어느 사이엔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제목을 불렀다. 드디어 지부장인 하루야마 도미노가 포부를 발표했다. 그는 유유히 마이크 앞에 섰다. 하루야마입니다. 신행학을 근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하루야마의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하루야마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다. 모두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야마모토 신씨가 제일 먼저 박수를 보냈다. 하루야마의 아내 에미코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물론 도미노로서는 틀림없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한 결의 발표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 더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는 사이에 에미코가 포부를 발표할 차례가 되었다. 이번에 미국 총지부의 지부 부임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힘껏 분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지부가 결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욕은 경제 등의 국제적인 중심 도시이며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뉴욕의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강선 유포를 추진해가는데 지극히 중요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이 가진 사명이 중대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루야마 에미코의 발표에는 광선 유포를 향한 새로운 맹세가 넘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의 활동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 야마모토 회장에게 격려를 받은 뒤 그녀의 마음은 크게 바뀌었다. 이 미국 땅에서 미래를 향해 희망의 광채를 비추며 자기답게 착실히 광선 유포를 위한 개척에 힘을 쏟을 결의가 샘처럼 솟아났다. 그녀의 상쾌한 포부 발표에는 그러한 생명의 약동감이 넘쳐 흘렀다. 이어서 총지부장인 마사키 나가야스의 인사가 있었다. 그는 먼저 총지부장으로서 전력을 다해 끝까지 싸우다 미국 땅에 뼈를 묻겠다는 결의를 토로했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나머지 울음소리가 되어 말문이 막혔다. 뉴욕에도 기다리던 선생님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해관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야마모토 선생님을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도 봄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뉴욕에도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용의 보살이 일어서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국의 행복과 평화의 봄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나가야스의 인사가 끝나자 동행한 와타리고로 학생부장과 다니 도케 여자부장, 그리고 하루키 세이치로 부의사장과 기요하라 가스 부의사장이 차례로 인사를 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기요하라는 2년 3개월 전 야마모토 회장과 함께 뉴욕 지구를 결성하는 좌담회에 참석했던 만큼 이토록 큰 발전을 이룬 발자취를 피부로 느꼈다.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뉴욕은 예전 모습의 뉴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처음 개최했던 뉴욕의 좌담회 때에는 모두 울기만 했을 뿐 신심의 환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것이 모두 공주님 같군요.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새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해피 뉴 이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자, 드디어 이제부터입니다. 선생님은 자주 신심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용기 있는 사람인지 겁쟁이인지에 의해 인생의 행불행도 그리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겁쟁이라면 자신의 약한 마음이나 타성을 타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말해야 할 것을 단호히 말하며 아까 싸울 수 없습니다. 신심에 면려한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에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신심의 용자로서 미국 강포의 성구를 끊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연단 옆에 있던 야마모토 신이치가 자신의 무릎을 치며 그렇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와 하고 폭소가 일어났다. 기요하라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뉴욕에 계신 여러분의 승리가 바로 미국의 승리이며 세계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맞다. 또 신씨가 맞장구를 쳤다. 여러분 일어섭시다. 이미 일어서 있다. 그리고 세계 강포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열어가자. 신씨가 말창견을 할 때마다 폭소가 터지고 큰 웃음 속에서 기여하라는 이야기를 끝냈다. 뉴욕의 일월은 몹시 추운 데다가 바깥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추위는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해압의 밝은 분위기는 한 발 앞서 봄의 도래했음을 느끼게 했다. 멤버들의 마음에는 슬픔의 구름이 걷히고 희망과 약동 그리고 환희의 태양이 떠올라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동부총회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는 참석자의 질문을 받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버셋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하여 대화하고 각자의 고뇌나 의문에 답하면서 격려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회원도 증가하여 짧은 체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래서 질문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신이치는 일본에서도 회합 때에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질문회 형식으로 모든 사람의 고뇌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싶었다. 질문에는 진행하는 중심자의 인격이나 역량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담당하는 간부가 본래 신뢰할 수 없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면 참석한 사람은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문제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공부와 지도력이 요구된다. 게다가 극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어야 한다. 담당한 간부가 어떤 질문을 받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불신감을 심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 물론 간부라고 해도 모든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간부 자신이 그것을 알 만한 적당한 사람에게 찾아가 상의를 하거나 교학에 관련된 문제라면 조사하고 연구해서 성의를 다하여 나중에라도 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중에는 묻고자 하는 요점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질문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디에 의문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답해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 혹은 학회나 불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중심자를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럴 때에는 당당하게 논파해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질문에는 질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신심을 분기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진지한 승부의 장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 만큼 질문회를 담당하려면 신앙에 대한 넘치는 대확신과 조리 있게 대답해가는 명쾌함과 임기응변에 능한 대응력이 필요하다. 또 간부가 활동만을 내세우고 일방적인 지도만 한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멀어지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문에는 초대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시작한 이래 줄곧 이어온 창각회 전통이다. 자담회도 역시 마키구치가 중심이 되어 신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해왔다. 도다주세 역시 회합이나 강의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질문회를 가졌다. 도다는 경전 자체가 무문자설의 방편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문회라고 자주 말했다. 그리고 부처가 설법하는 회자에 모인 발기중, 영향중, 단기중, 결연중이라는 시사중의 현대 사중을 현대 질문의 참가자들에 비유해 알기 쉽게 설명한 때도 있었다.
발기중은 부처에게 설법을 청하고 부처의 화두를 촉구하는 중생을 말하는데 이는 질문회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영양중은 부처의 곁을 따라다니며 법을 찬탄하는 중생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회에서 병에 대한 지도를 듣고 자기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하며 그 체험을 말하고 지도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단기중이란 이미 시기가 무르익어 그 자리에서 득익, 불법에서는 성불 깨달음의 의미, 득익하는 기근을 지닌 중생을 말합니다. 이는 병에 대한 지도를 듣고 이해하여 자신도 고칠 수 있음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연중은 미래에 득익할 만한 연을 그 자리에서 맺는 중생을 말합니다. 질문회에서의 지도를 듣고 그렇다면 나도 신심하여 더욱 깊이 이해해 나가자고 결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도단은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사중 가운데서도 발기중에 해당하는 질문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호소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려면 강한 구도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질문에는 되지 않으며 지도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도단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적합한 질문이나 깊은 법리를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다 조세이는 질문의 달인이며 자담의 명인이었다. 난해한 불법의 법리를 일산적인 예나 알기 쉬운 비유를 섞어 이야기하고 유머나 위트로 자담회를 웃음바다로 바꾸어 활짝 열린 마음속에 주옥과 같은 지도를 쏟아부었다. 신이치도 역시 질문회를 학회의 좋은 전통으로 삼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해왔다. 질문회에는 대화가 있다. 대화는 납득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납득이 바로 신앙의 활력을 주는 원천이 되어 새로운 전진을 촉발해가는 것이다. 신이치는 동부총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받은 다음 멤버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2년 3개월 만에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여러분의 모습을 접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며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그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가 이 뉴욕이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러한 뉴욕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또 민주주의의 이상에 살아간다면 스스로 자신을 조율하고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보이기 위한 화려함이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진실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약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생명을 단련하여 인격을 연마해 가는 것이 인간혁명이며 또 인간혁명을 하지 않으면 진실한 행복의 궤도를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혁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대한 철학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행복으로 이어주는 모범적인 자유의 모습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그리고 이 뉴욕에 불법을 유포하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서방 진영의 리더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작년 가을에 일어난 쿠바 위기와 같이 언제 핵전쟁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엄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불법을 유포한다는 것은 핵을 폐기하는 근본적인 철학을 넓히는 일이며 세계 평화의 거대한 조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동지 여러분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론티어를 호소해왔으며 학회의 정신도 개척해 있습니다. 신심이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며 광선 유포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창제이고 강성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끈질기게 도전을 거듭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포를 향한 새로운 개척 정신의 불꽃을 활활 불태워 행복과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십시오. 또 사이좋고 화기애애하게 단결을 제일로 하여 전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인사로 하겠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신시를 감쌌다. 뉴욕도 결연히 일어섰다. 광포의 종자가 싹트는 순간이었다. 동부총회가 끝나자 신임 간부들이 야마모토 신이치의 곁으로 모였다. 그 중에는 간부로서의 결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듭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남성이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선생님, 니치렌 대성께서 밝히신
입정왕국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머지않아 그 세계 각국에서 학회원이 정계에 진출해야만 할까요? CH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한 남성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CH는 말을 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좋게 만들자,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생각하며 사회나 지역에서 활약하며 신뢰를 받는 것이 바로 입정왕국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해원을 정계에 내보내고 또 공명정치연맹을 만들었다고 하여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당은 대기업만을 옹호하고 어느 정당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이나 야당 모두 음모 정치를 하고 있으며 정치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조합도 없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민중은 오랫동안 정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중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치가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또 일본은 다시 군비를 갖추기 시작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다 선생님은 이대로 두어서는 민중이 가엾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여기서도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정계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 공명정치연맹이나 공명회를 만든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의 정치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도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입정왕국의 정신이란 각자가 자비나 생명의 존엄과 같은 불법에 설해진 전리를 자기 삶의 근간으로 삼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힘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불법자로서 사회에 공헌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하나의 종교단체로서 어떤 운동을 전개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중심이 됩니다. 한마디로 강선유포라 해도 신심을 권유하는 방법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 나라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방법을 쓴다면 장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범해버릴 수도 있다. 신이치는 이전부터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인 14일은 일행이 머무는 호텔을 시험장으로 하여 교학시험을 실시했다. 이날은 신이치도 시험관이 되어 몇 사람을 면접했다. 오후부터는 뉴욕 시내를 시찰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올라갔다. 신이치는 처음으로 미국 방문에 동행한 멤버들을 위해 일부러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밤 신이치는 호텔에서 하루야마 도미오와 에미코 부부와 간담했다. 뉴욕 지부장이 된 도미오에게 깊은 신심의 쐐기를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하루야마가 하는 일에 대해 물어본 후에 타이르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상사에서 촉망받고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업의 규모나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학회를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 학회의 목적은 세계 민중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있으며 인류가 영원히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려고 했기에 초대장 마키구치 선생님은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고 감옥에 연행되어 옥사하셨습니다. 제2대회장인 도다 선생님도 투옥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감옥을 나오신 도다 선생님은 은사의 유지를 받도록 강선유포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학회는 지금까지 실제로 300만 세대를 넘는 사람들을 구제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고뇌하는 벗들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괴로워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숙명전환의 길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모두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학회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의 단체라고 경시당하고 파쇼라든지 폭력 종교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그런 것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해 왔습니다. 이런 단체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이 존귀한지, 어떠한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를 당신도 명확하게 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야마 도미오는 와세다 대학 정치학부를 나와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상사에 들어가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유능한 청년이었다. 1954년에 먼저 입회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신심을 시작했다. 신심에 면려하는 가운데 제목의 힘은 실감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학회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광선유포를 하겠다는 자각도 부족했다. 또 분명한 것만을 말하는 성격으로 완고하고 냉정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신씨는 도미오가 학회의 훌륭함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큰 힘을 발휘해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루야마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강선유포를 추진해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도 필요 불가결한 자질이다. 또한 그가 신심에 면려해 간다면 그 완고함은 불굴의 신념이 되어 빛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 따위는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전력을 다해 육성해가는 것이 간부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야마는 신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학회의 진실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볍게 본다면 장래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더욱 크게 발전해 갑니다. 머지않아 세계 각국의 많은 학회원이 탄생하겠지요. 또 장래 학회가 모체가 되어 고등학교나 대학도 만들 것입니다. 음악 교류를 하기 위한 재단도 만들 것입니다. 불법을 근조로 한 정치와 교육 그리고 예술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문화의 커다란 꽃을 피워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고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자고 하는 것이 창각회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재산을 얻는 일에 급급하여 일생을 보낸다면 최후에는 공허함만 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절대적인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해 가는 것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의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최고로 환희와 충실 속에서 완성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위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이치의 말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신이치는 필사의 각오를 담아 말했다. 여기서 하루야마 도미노에게 참된 신앙을 알려주고 분기시키지 못한다면 아내인 에미코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가엾다고 생각했다. 또 신이치는 자신이 하루야마를 간부로 추천했으므로 그가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루야마 씨, 나는 당신이라면 훌륭한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싸워갑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하루야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하루야마의 곁에 있던 아내 에미코도 남편의 얼굴에 시선을 주었다. 하루야마의 눈이 순간 빛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뉴욕의 지부장이 되고 북미부의 남자부장이 된다는 것은 뉴욕 사람들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명을 맡은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총지부의 부인부장인 부인의 운전사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지, 어떻게 지도할지를 빨리 배워 훌륭한 지부장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경우 사업상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특히 하루하루가 승부입니다. 인생에는 가장 훌륭한 강선유포의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뉴욕을 부탁하겠습니다. 미국을 부탁합니다. 하루야마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네 라고 대답했다. 신이치가 미소를 짓자 하루야마의 갸름한 얼굴에도 미소의 꽃이 피었다. 에미코는 눈시울을 적시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이날부터 하루야마 부부의 2인 삼각이 시작되었다. 부부는 남편인 도미오가 운전하는 차로 롱아일랜드, 보스턴이나 워싱턴으로 벗을 격려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루에 300km, 400km를 달린 적도 있었다. 달린 적도 많았다. 처음에 도미노는 이야기하는 것은 에미코에게 맡기고 자신은 열심히 합시다 라는 한마디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체험담도 이야기하며 강하게 지도하고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담회가 끝난 후에 에미코가 자담회에 참석한 부인부들을 격려하고 있으면 도미오는 아내를 마중 나온 아직 입회하지 않은 남편들과 영어로 환담하며 불법을
알려나갔다. 그리고 도미오는 몇 년 후 상사를 그만두고 학회본부의 직원이 되어 SCI의 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날이 밝아 1월 15일이 되었다. 이날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유럽으로 출발하는 날이었다. 신이치는 오전 7시 30분에 하루야마 도미오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유럽에는 주조 기요시와 마사키 나가야스 이렇게 세 사람이 가고 다른 멤버는 두 팀으로 나뉘어 미국 각 지역을 돌며 회원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었다.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공항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출발하기 전에 환송 나온 멤버 몇 사람과 로비에서 간담했다. 기어하러 갔을까 말했다. 하와이는 여름이라서 덥고 로스앤젤레스는 봄 기온이 돌고 그리고 뉴욕은 한겨울의 추위. 일본을 출발해서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듯한 기분이 드는군요. 신이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기요하라 씨, 뉴욕에도 봄이 왔어요. 묘법의 태양에 비추어 많은 지용의 젊은 싹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봄부터 겨울까지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좁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점점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하루 만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틈을 메운다 하더라도 사회의 체제나 체제의 틈이나 국가의 틈을 메우지 못한다면 인간은 교류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에서 그 경향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선생님, 미국에는 언제 또 오십니까? 한 사람의 부인이 물었다. 곧 오겠습니다. 실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저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 쿠바 위기와 같은 위험한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체제의 틈, 국가의 틈이라 해도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틈에서 모든 것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틈에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멤버들은 신이치가 케네디와 해견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치가 이 해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때 신이치의 가슴에는 광채가 찬연히 빛나고 세계를 잇는 우정과 평화의 황금다리가 여러 겹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신인간 혁명 제7권 새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